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에 관한 정보들 어디서 얻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찾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 시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보험에 관한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 정말 손쉽게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학개론을 이끌어갈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 준비해 주셨죠? 네, 믿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꾸며가게 될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100세 시대를 위한 100점짜리 보험 가입. 네, 오늘의 주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100세 시대를 위한 100점짜리 보험 가입입니다. 그런데 벌써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MC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네. 오래 살고 싶은데 단 조건이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그냥 쭉 오래 살고 싶은데 다 한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게 누구나 다 희망하는 그쵸. 사항인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냥 뭐 80세까지 살고 죽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미 사실은 100세 시대 보험이 나왔고 100세 만기 보험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평균 수명 또한 지금 80세를 훌쩍 넘은 지 오래되었죠. 네.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이 지나면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긴 90세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이유는 이제 한국인의 특징 때문인데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이라든지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한국인들이 가장 높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험도 평균 수명에 맞게끔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100점짜리 100세 만기 보험, 요거 또 어떤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크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갱신형 보험이에요. 일단 시청자님들의 증권을 한번 보시면 3년 납, 5년 납, 10년 납, 20년 납 이렇게 100세까지 이제 납입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문구가 있다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100세까지 전 기간 동안 매회 매번 반복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작 그런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60세 이후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그쵸?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죠. 네. 또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것이 바로 보장 범위에 대한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70세 만기 혹은 80세 만기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던 시기에는 대한민국은 모두 생명보험사에 많이 가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살아있을 때 혜택을 중점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보험사로 보통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손해보험사 보장 범위가 더 훨씬 넓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에 대해서 보장 범위의 차이점을 보자면 지금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암이라고 해서 위암,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라든지 남성분들이 많이 또 걸리시는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작게 줄게라고 이렇게 조금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생명보험사 그런 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가 또 안진단금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이나 상피내암 등 조금 이런 유사암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해보험사 뚜렷하게 보장을 좀 많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암진단금에 대해서 가입을 할 때도 조금 보험사의 각각의 특징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방송사에서 또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2대 질환이에요. 네. 요즘은 암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점점 많이 먹어서 만성 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에 의해서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한 질병들이 자꾸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옛날에 가입했을 때는 생명보험사 뇌졸중 특약이 간간히 있기는 했어요. 요즘 가입하는 보험들 적어도 2012년, 13년 이후의 보험 증권을 보시면 자세하게 조그맣게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한정적인 질병만 보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에 관한 전체 질환의 9%만 보장을 하고 있고요. 급성심근경색도 전체 심장 질환의 10%만 차지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이라는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까지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같이 보장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가 보장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손해보험사가 보장이 더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생명보험사에서는 100세 만기로 준비할 만한 좋은 상품이 없다는 건가요? 어때요? 없는 건 아닌데요. 원래 이제 생명보험사는 2000년 중후반 이후로 이 보장에 대한 범위가 축소가 대폭 이루어지고 보험의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건강보험이나 이제 저희가 필요한 살면서 살아있을 때 보장을 준비하는 거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명보험사로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할 게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가장이고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사망보장금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의 노후 준비를 한다, 노후 자금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치매나 간병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사망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두시고요. 앞서 저희가 손해보험, 그다음에 제가 생명보험을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장점을 잘 끄집어내서 준비를 하시면 좀 100점짜리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험을 준비할 때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진단비와 수술비예요. 우리 보험을 가입을 할 때 10만 원, 20만 원 병원비가 없어서 보험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큰 질병에 걸려 큰 게 아파가지고 큰 병원비가 들거나 혹은 경제생활을 못할 때 그럴 때 보험 활용하려고 보험 가입하시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진단비와 수술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손 의료비 보험이에요. 네. 우리가 작게 병원 가든 크게 병원 가든 대부분의 혜택을 병원비를 돌려주는 건데 이런 실비보험이 좀 두 번째 우선순위다. 특히 태아, 우리 어린 아이들은 또 병원 자주 가고 60세, 65세 넘어간 노인분들도 병원에 자주 가세요. 그런 분들은 또 실비보험이 또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상황마다 다른 거고요. 세 번째는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앞에 모인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나 간병보험도 요즘은 조금 내가 조금 편의성에 맞게 또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혜택으로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보험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장인데 자녀들이 나이가 조금 어리다, 뭐 미성년자이고 아직 학생이다 하실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100세까지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로 내서 사망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갑자기 나와 같이 똑같은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없고요. 각자의 교통비, 생활비, 학원비를 똑같이 대줄 수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금 정도, 보통 연봉이 한 2배, 3배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 정도 사망보험금도 고려해 보실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보험을 무해지 또는 저해지형 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것이 조금은 유리한데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형은요. 중간에 납입하는 기간에 해지를 하면은 환급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것을 더 추천해 주세요, 전문가님? 왜요? 여기 시청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자, 예를 들어서 20세 남성이 암 5천만 원, 뇌나 심장 3천만 원을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일반 형태의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 보험을 가입을 하면 한 20-30% 저렴하게 한 10만 원으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이거 2년, 3년 뒤에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달 5만 원씩 줄이는 것도 보험료가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5만 원을 20년 동안 줄인다면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에 싸고 좋은 보험은 없어 라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싸고 좋은 보험도 있으니 꼭 무해지, 저해지 보험을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100세까지 장수하시면서 제대로 보장도 받으실 수 있는 100점짜리 보험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의 보험을 싹 한번 재정비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의 보험을 한번 재점검을 해볼까요? 이번 리모델링 의뢰자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조금 특별하신 분이에요. 중국에서 넘어오셔서 한국 분과 결혼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타일 시공 일을 하고 이제 40대 이제 여성분이셨어요. 네. 직접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셨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보험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었는데 네. 내가 이게 잘 가입이 된 건지 혜택을 똑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금 걱정 반 궁금한 거 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의를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그 현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총 3건의 보험을 유지 중이신데요. 네. 이제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 이제 H생명의 간편생활비 받는 종신보험이 월 보험료 30만 원으로 좀 다소 높은 보험료를 좀 납입 중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사망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전부 갱신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갱신형을 좀 비갱신형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H생명의 이제 간편가입 유니버셜 종신보험 월 11만 7천 원 정도 납입 중이신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보험하고 동일하게 주계약 즉 사망보험금의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H화재 운전자 상해보험은 월 보험료 2만 5천 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보장 부분은 좀 괜찮아요. 납입가는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는 68세 만기라는 점이 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보험이라는 본질을 보시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실질적으로 보험을 더 많이 청구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보험은 운전을 인해서 상해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나이가 젊을 때만 보장이 되는 거라 이런 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80세 만기나 100세 만기로 해서 납입기간이나 만기를 정해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끔 도움드렸습니다. 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가입되어 있는 H생명의 간편생활비 받는 종신 이 30만 원가량 납부 중인 게 있어요. 근데 이 주계약 사망보장 9,660만 원은 갱신이 아닌데 나머지 특약은 다 갱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청자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네. 주계약은 뭐 20년 납 보장 기간은 종신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요거는 20년만 내면 끝나는 거야. 혹은 밑에 갱신형 특약들도 주계약 납입 기간인 20년 동안만 갱신이 되다가 이거 갱신도 끝나고 나는 이제 보장만 받으면 돼라는 착각을 그쵸? 하시는 분들 착각이에요? 되게 많아요. 오. 네, 실제로 그렇게 알고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데 네. 이건 절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러면은 네.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에 대해서 갱신, 3년 갱신, 5년 갱신, 정기납이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계약이라는 별개로 그 특약에 대해서는 보장받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보험료도 인상이 되니까요. 꼭 지금 방송 보시면서 증권을 보셨을 때 혹시나 특약들의 뭐 갱신이나 정기납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문의를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납이라고 딱 20년까지만 갱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보장이 80세 만기다 그럼 80세까지? 맞습니다. 나 몰랐어. 어떡해. 나 빨리 당장 증권에 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문제점이 사망보험금이 정말 많이 가입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 갱신인 건 거잖아요. 네,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죠. 우선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사망보험이 조금 많이 높았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었는데 네. 이 가입되어 있는 내용의 상품명을 조금 보시면 네. 다 보험 이름 앞에 간편생활비 받는 종신보험, 오. 간편가입 유니버시 종신보험 이렇게 좀 적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간편이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 있죠. 네. 이게 바로 이런 건데 그 유병력자 그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항상 설명드렸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유병여자 보험인데요. 네. 이 시청자님께서는 비형 간염도 있으셨고요. 고혈압도 있으셨고요. 척추 치료 등 다양한 청구 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반 형태의 보험 가입은 조금 어려우셨던 상태이셨기 때문에 간편 보험을 잘 찾아서 가입이 가능한 걸 가입은 하셨어요. 네. 그거는 잘 가입을 하셨는데 자 모두 간편 생활비 종신, 간편 가입 유니버셜 종신처럼 사망보험금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었고 또 나머지 특약들이 모두 갱신형이라든지 보장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모두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
등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혜택은 아주 부실하면서 보험료만 상당히 조금 너무 높은 보험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사망보험금 쪽에 좀 비중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그 이유가 이 중국인 시청자분께서 내가 중국에 있는 자녀에게 사망보험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가입은 하셨지만 실제로 이분이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증을 해서 수익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상속이 쉽지가 그래요?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러한 설명을 못 듣고 그냥 다 돼요. 아하. 라고 해서 그냥 가입하신 좀 안타까운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네. 보니까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갱신형이에요. 이렇다 보면은 어떻게 이거 다 해약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딱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해약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손해잖아. 그렇긴 어떡해.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S생명의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유니버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네. 뭐예요?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사례를 할 때 이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네. 뭐 대체 납입이나 이제 추가 납입 아니면은 뭐 중도 인출 등등을 일컬어서 생명보험사에 있는 제도성 특약을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만약에 기존의 S생명의 종신보험이 납입을 한 기간이 한 60에서 70% 정도를 납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보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감액을 하거나 조정을 해서 더 이상 납입을 안 하고도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입하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유니버셜 기능 중에 대체 납입이나 아니면 감액 완납에 이 부합되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보험은 아이고. 살리는 것보다는 더 늦기 전에 해약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었는지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리모델링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사망보험금 위주였던 보험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족한 보장을 보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뇌출혈로만 돼 있던 거를 뇌혈관 뇌졸중을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돼 있던 거를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것들,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도 갱신이 안 되고 비갱신으로 보장 범위 넓게끔 다양한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셨어요. 그래갖고 실손보험도 추가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월 보험료가 네. 44만 원 가량에서 와. 한 18만 원 가량으로 약 한 26만 25만 원 네. 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리모델링 안에 조금 살펴보시면 네. 회사 상품이 조금 상품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가입이 되어 있다. 세 가지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항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L손해보험 같은 보험은 진단금,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 뇌졸중 등의 진단비가 조금 저렴한 회사예요. 다른 회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와 운전자 보험은 L손해보험으로 일부러 준비를 해드렸고 네. 이분은 또 수술비가 L손해보험은 없는데 또 혈압이 있으신 게 조금 고민이셨어요. 혈압은 결국 뇌와 심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D사의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뇌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40대 질병 뭐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등 거기에 대한 수술비를 좀 초점을 맞춰서 또 하나의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보험 하나, 수술비 보험 하나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해서 모두 적절하게 가입을 좀 도와드렸고요. 모두 다 비갱신 100세 만기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018년에 새롭게 출시된 유병역자만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좀 도와드려서 실비도 없었는데 실비가 또 생긴 부분이 조금 여기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크셨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실비 가입이 안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입이 된 거죠. 오. 근데 보험료는 저렴해진 거죠. 야, 네. 이래서 리모델링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번에는 남편분 리모델링 한번 사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죠? 네, 일단 마찬가지로 아내분이랑 비슷합니다. 보험료는 42만 9천 원 정도 납부 중이시고 네. 가입 중인 보험은 3건이에요. 근데 이제 S생명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거는 이제 CI 보험이고요. 23만 원가량 납부 중이셨습니다. 대부분의 특약이 이제 3년 갱신형 단위, 그러니까 80세까지 납부해야 되는 걸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15만 원가량 납부 중이신 것도 S생명의 CI 보험, 결국에 또 중대한 질병을 보장받는. 그다음에 이제 H해상의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해서 4만 원가량 납부 중이신데 결국에는 아내분과 동일하게 사망보장금 높고
보장 범위 좁고 대부분 다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게 전반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생명보험사가 많았네요, 남편분도. 라는 거는 또 똑같은 설계사한테 남편분 것까지 맡기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진단을 좀 해주시죠. 제가 좀 설명드린 이분 같은 경우도 나는 별로 사망보험이 필요 없는데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건강보험 가입을 원했는데 어제 지인분, 아까 네. 그 지인분이 이분은 다른 지인이에요. 아, 어떤 그래요? 지인이냐면 이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이제 그냥 동생인데 땡땡 생명에 근무를 하고 계셔서 나는 실비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그냥 20만 원짜리 이제 보험을 가입했는데 난 이게 실비다라고 알고 계셨던 거고 건강보험이 좀 부족하다고 권유를 받아서 그래 건강보험 추가할게라고 가입하는 게 15만 원 정도 되는 보험이었어요. 근데 그게 모두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나이에 딱 맞는 CI보험 모두 중대한만 보장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 들으셨다. 그래서 이거 좀 어떡하냐 이렇게 조금 많이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모든 내용은 2, 3년 이내에 가입을 하셨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사망보험금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로 모두 정리하는 것을 조금 권유를 드렸고요.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에마제 건강보험은 일단 뭐 상해 사망이 1억, 후유 장애는 5천만 원, 그다음 암 진단,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타의 시공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보험에 후유 장애를 조금 내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특약 부분을 꼼꼼히 챙겨드렸고요. 네. 또 이분이 흡연도 하시고 음주도 하세요. 그래서 나 이럴 것 때문에 뭐 장기가 망가지거나 이러면 좀 어떡해? 라는 내용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까지도 조금 추가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암, 뇌, 심혈관의 진단비부터 각 내용의 수술비나 운전자 보험까지 단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가장 인기 많으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형 보험으로 컨설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존 네. 건강보험보다는 싸겠네요. 20에서 30%가 저렴한 설계안이었다. 이거 20만 원의 보험 똑같이 가입하시면 한 27만 원 원래 납부하셔야 돼요.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실손보험 또한 단독으로 가입하면 충분했어요. 원래 실비보험을 23만 원으로 알고 가입을 하고 계신 내용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실비는 2만 4천 원이면 충분히 실비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분은 총 42만 9,9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다가 현재는 23만 1,457원, 총 19만 8,503원이 감소된 효과를 보신 거죠. 네. 그에 따라서 남편분은 월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기존 배우자분도 이제 시청자분도 여성 시청자분도 25만 원 정도가 감소돼서 이분들은 부부 총 보험료가 45만 원이나 감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 집에서 거의 100만 원 돈 나가는 보험료 너무 부담스러워 둘인데라고 하셨던 부분이 좀 불필요한 특약도 없앴고 모든 비갱신으로 특혜한 보장들 잘 준비를 하셔서 만족감이 좀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네, 그 절약된 보험료로 저축,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여행 가라고 적금 꼭 가입하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결과에서 되게 눈에 띄는 게 네. 50세 남성분이신데 네. 실비가 2만 원대면 가입이 돼요? 네, 2만 원대면 충분히 가입이 저는 몇 배로 더 비싸게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러한 이유도 있어요. 한 가지 회사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이 나이가 조금 들수록 부인과 질환에 대한 좀 청구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은 보험 별로 신경 써서 청구할 일이 잘 없어요. 여성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청구하기 때문에 네. 보험회사에서는 여성이 더 청구를 많이 하고 위험률이 높은 아하. 나이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좀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마법 같은 리모델링 사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와, 저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랑 좀 비슷한데 하시는 분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내 보험도 리모델링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